신재민 사건, 융단패 폭파하는 조선일보. 신재민 보호, 엄마들, 도태우 변호사가 나섰다. 이걸 소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건 코미디 소재에나 등장할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소개는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촛불 방식으로 경제를 바꿔야 한다고 또 아무 곳에나 촛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 해당 기사에는 무려 15,000여 명이 환하여를 클릭하며 분노했습니다. 욕설 달린 베스트 댓글 빼고 순공감 순으로 내용을 소개해보자면, 대선 토론 때 유승민이 문재인에게 경제 정책이 뭐냐고 물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다시 물으니 우리 정책실장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다. 문재인에게 아무런 경제 정책도 없다는 건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기정사실이었다라고 일침을 날렸고, 또 다른 베스트 네티즌 댓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문재인의 연설을 빗대어 네가 그렇게 욕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기 때 그렇게 됐지라고 힐난했습니다. 우파 논객 손병호 씨는 정치는 경제라는 제목으로 경제는 정치의 근본입니다. 경제가 죽어도 살아나는 정치란 없습니다. 문집단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치인들 명심하세요. 경제가 정치입니다라며 뼈있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1월 3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신재민 전 사무관은 다행히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도권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방치해둔 채 보호해주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자 이에 불이 난 대한애국당 엄마들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모여 손발 걷어붙이고 신재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어 민변에서 변호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도태우 변호사도 신재민 사무관님, 어렵고 힘드신 길을 택하신 용기와 의분에 감사드립니다라며 변호사로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분, 신 사무관님을 도우려는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1월 3일 도태우 배상이라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편지가 신 전 사무관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1월 3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및 KTG 사장 교체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 고민 속에 감행한 양심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없길 바란다는 청년의 말을 모두가 깊이 새기고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규명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 감사원은 감사원, 언론은 언론대로 유불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서른을 넘은 신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민 이익은 없고 정권의 이익만 있는 청와대란 걸 알 수 있다고 현 정권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스로트 익명제보자인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나게 한다며 권력 힘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현 정부의 위선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한국당은 이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에 부연 설명하자면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도모하는 비밀 공작반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침입해 도청장치 설치 도중 발각된 사례에 빗대 신 전 사무관이 당시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린 익명 제보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작성되고 문건에 적시된 제시 방안이 실제 실행되었음을 볼 때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5월 23일 KT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정황이 농후하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관련 아주 의미심장한 댓글이 있습니다. 2017년 저렇게 채권시장 혼란 일으켜가면서 똥 싸지른 이유가 무엇일까? 국고채 매입은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바이팩을 안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수잉여금으로 간다. 그럼 세수잉여금이면 뭐가 다른 건데라고 하겠지. 세수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에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거든.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지만 세수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막 쓸 수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라며 2017년 국채 갚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진 1조 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세수가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는 것이고 2017년도에 세수가 초과 징수되었으니 국채 갚지 않은 비용은 국고에 1조 원이 보존 처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공적 자금은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고 사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사용되는 것. 전용하는 것도 절차에 따라 전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거가 남아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김동연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2017년 당시 주무부처 총책임자 김동연 전 부총리는 1조 원의 국채 매입을 취소한 실무 책임자였던 만큼 시장이 혼란을 주면서까지 왜 국채 매입을 취소했는지, 그리고 2017년 23조의 초과 세수를 확보했지만 부채를 갚지 않고 1조 원의 세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고작 페이스북으로 의분에 차폭로한 신 전 사무관에게 훈계질이나 하지 마시고. 1월 3일 온라인 뉴스 매체 데일리아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그를 공개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역풍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생명에 지장 없이 구조됐지만 정부 여당은 그를 극단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신재민 폭로와 관련 상식 밝혔다가 정권에 지킨 청년의 고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정상적인 정권과 무능한 야당을 향해 아주 대놓고 팩트 폭행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는 죽으면 제가 하는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것은 정부의 민간 기업 인사 개입과 억지로 국채 발행해 나랏빚 늘리기였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여당에서는 망둥이라고 하고 정권 지지자들은 학원 강사로 돈 벌려고 노이즈 마케팅 한다고 인신공격을 했다. 그러자 내가 죽으면 믿겠느냐고 한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유서에서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 하나뿐이다. 이 정권이 전 정부 먹칠하려고 국가 채무 비율을 일부러 높이려 한 것이야말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정책 결정이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7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담당 차관보를 질책했다며 부채 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세금이 더 거쳐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데 거꾸로 빚을 늘리라고 했다니 상식을 가진 젊은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했겠나.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다 부인하자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문제는 제가 담당자였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의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복한 적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말로는 부족하다. 그는 부총리 시절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개탄하고 비판했던 사람이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더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신 전 사무관은 유서에서 여러 하소연을 했다.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고발로 제 목소리 들어주시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내부 고발을 장려하겠다고 쇼까지 벌인 촛불 정권이 막상 자신들 치부가 내부 고발로 드러나자 고발자 인권을 유린하고 살벌한 막말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제 곧 정권 충견인 검찰이 나설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유서에서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다고 했다.
민변은 그런 결정 없었다고 했지만 신씨 측이 개별 회원에게 문의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민주를 앞에 붙이고 어떻게 정권에 핍박받는 내부 고발자가 내민 손을 걷어차나 비상식을 폭로한 한 청년이 정권에 찍혀 고난을 당하는데 야당은 무능하고 사회는 쳐다보기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사설을 맺었습니다. 한때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던 황성욱 변호사도 비정상적,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쓴소리로 동참했습니다. 황성욱 변호사는 내가 지난 탄핵이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작금의 상황 자체가 증거라며 김태우, 신재민 폭로로 밝혀진 사안은 지난 탄핵 사유와 비교도 되지 않을 국정농단, 민주파괴 사건이라며 그러나 문재인에 대해 털끝도 못 건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언론과 민중집회에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성욱 변호사는 지금 이 사태에서 민중집회와 언론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지난 탄핵이 광장이 아닌 법치주의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언론과 민중집회가 없었더라도 가능했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성욱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법치주의가 파괴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런 내 주장이 맘에 안 들고 꺾고 싶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고 이를 이끌어내보라라고 밝혔습니다. 황성욱 변호사는 특히 촛불 국민은 박근혜 탄핵이 마녀사냥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수 떨거지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역사에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데 호강에 받쳐 요강에 똥산 헬조선 외치던 세력들 지금 모두 어디로 잠수 탔나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10중 8구 선동꾼의 노란한 국민 수준 탓일 겁니다. 서승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